사주를 보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정이 있고 없고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합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천간의 합을 배울 것이며 그 천간의 합을 한 후 다른 오행으로도 변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인TV의 이현진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완전정복 제7강 천간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간의 합보다 일단 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합이라는 뜻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다른 오행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주 명리학에서는 유정하다고 하는데 정이 있다는 거죠. 서로 간에 정이 있다. 이 천간끼리에 서로 정이 있다라는 것을 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 종류에는 천간의 합이 있고요. 천간의 합이 있는데 이 10천간의 10천간끼리 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12지지가 있죠. 12지지에 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천간의 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주에서 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화학식을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있습니다. 이 수소와 산소가 서로 결합을 하죠. 그게 합입니다. 합이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합을 하니까 이 두 가지의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화학식에서는 이렇게 H2O가 되는 것이죠.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을 해서 화를 하니까 물이 되는 거죠. 이 물이 되는 것 자체, 아예 이제 다른 성분으로 변한다는 자체가 이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된다라고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간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간의 합은 천간합이라고도 하고요. 간합이라고도 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오합이라고 합니다. 5가지의 합이 있기 때문에 오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천간의 합에는 갑목과 기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을 해서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합을 해서 화가 되면은 토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갑기합화토가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을목과 경금입니다. 을목과 경금이 합쳐서 을경합화금이 되는 거죠. 병화와 신금이 서로 합을 해서 병신합화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정화와 임수가 합해서 정임합화목이 되고,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해서 무계합화토화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천간에 두 글자가 있다면 합을 한다. 음과 양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양과 음이 합쳐서 각기합화토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단 천간의 합이 모두 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은 하지만 화로, 즉 갑과 기가 합을 하지만 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다음에 합화를 판단할 때는 천간과 지지의 세력을 살펴야 됩니다. 이 천간의 세력이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셔야 되고, 천간이 지지의 뿌리, 즉 통근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앞 시간에 통근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 이것 때문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방해자가 있다면 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칙이 있고요. 이런 법칙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천간의 합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주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간의 합인데, 천간에 이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는 이제 전체가 다 적어야 되지만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용되는 부분만 설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갑과 기는 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술과 미는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장간을 배웠죠. 술토 안에는 신정무가 있고 미토에는 병을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갑기합을 합니다. 합을 하는데 갑기합이 앞에 말씀드렸던 토가 되는 거죠. 갑기합화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목이 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을 보라고 했습니다. 세력. 이 갑목의 세력을 보겠습니다. 갑목의 세력, 즉 통근 여부를 본다는 거죠. 그 갑목이 보니까 뿌리를 내릴 곳이 없습니다. 술토의 뿌리를 내리려니 우리가 통근이 안 된다고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목극토, 그 다음에 금금목을 당하고 목생화도 하고 목극토도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오행이 없습니다. 같은 오행이 없고, 그리고 생을 해주는 오행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에는 다른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지에도 이 갑목이 여기에 미토에도 가능하냐 안 하냐를 살펴보는데 미약하지만 이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굉장히 큰 아주 강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여기에 같은 오행이 있고, 그리고 화생토를 받고 있죠. 그리고 같은 오행이 있고, 여기에도 같은 오행이 있고 화생토를 받고 같은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매우 강한 세력이 있다. 그래서 갑기합화 토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 이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합니다. 합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갑목이 토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력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어디에도 무토의 세력을 뻗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같은 오행이 있고 지지에도 같은 오행이 있습니다. 갑이는 굉장히 강한 통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목은 아주 강한 갑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수생목을 받고 있고 봉기 쪽에서 해수의 봉기인 임수가 수생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은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갑기합은 하지만 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기합화토는 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사주를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합입니다. 같은 합인데 이제 여기서 갑목이 있습니다. 갑목이 있는데 아까처럼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기토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갑기합화토를 합니다. 토를 하는데 제가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화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방해가 되는 거. 그러면 이 경금이 금금목을 하는데 단순히 금금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충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천간에 충도 있습니다. 천간에 충이 있을 때는 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갑경충이 있습니다. 갑경충이 있는데 이 갑경충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 갑목이 약하고 기토와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합화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은 토로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하고 좀 다른 사주죠. 자, 임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임자가 하나 들어왔고, 자, 갑목 입장에서 아까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갑기합화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어디에도 뿌리를 둘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자, 그 옆에 임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임자는 수생목을 하고 있고, 수생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장간 역시도 수생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가 최강의 뿌리라고, 통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수생목을 받다 보니까 이 갑목은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어서 세력이 기토가 굉장히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갑목은 합은 하지만 화토는 되지 않는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처럼 물이 되지 않고 그냥 갑목으로 남아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간의 합은 이래서 많이 힘듭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따져야 되고 통근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이 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사주를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을경합이 있었죠. 을경합. 을목과 경금이 만나면 서로 합을 합니다. 합을 하는데, 자,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세력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극을 받고 있죠. 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임수가 하나 있지만은 이 을목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이 약합니다. 자, 그리고 경금이 있습니다. 이 경금은 여기저기에 전부 다 자기 세력, 같은 오행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행을 해주고 있고, 같은 오행이 있습니다. 공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유금도 있고, 유금 밑에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한 경금입니다. 그래서 을경합을 합니다. 을경합을 하고, 그럼 이거는 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금으로 화가 됩니다. 을경합, 금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을과 경금의 합이 있습니다. 합이 있는데 경금 입장에 봤을 때는 경인, 임목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을 하죠. 기운이 빠지는 거죠. 제가 극을 해도 기운은 빠진다 했습니다. 자, 경금이 극을 하는데 무토에 행을 받고는 있지만 전부 다 화극금을 당하고 있고 금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해수가 있습니다. 금생수, 그 다음에 토생금 하고 있지만 여기에 갑목이 금금목을 하고 있고 금생수를 하고 있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같은 오행이고 수생목을 받고 있고 같은 오행의 수생목, 같은 오행이 본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목은 굉장히 강한 을목이다. 세력이 굉장히 강한 을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을경합은 하고 있지만 화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을 을목 경금이 화금을 을목이 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여기서 경금의 입장에서 아까 을경 합의했는데 경금의 입장에서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시장간에서도 이 경금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을경합 금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옆에 보니까 수생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임자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합에서 같은 오행이 있고 또 본기가 수생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생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을목이 약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생금이 굉장히 세력이 강하나 이 개해가 있는 와주이기 때문에 을목이 수생목을 받아서 여기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해에는 굉장히 강한 어떤
불이가 된다고 제가 통근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을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금이 강하더라도 합을 하더라도 화를 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이 있고 경금이 있습니다. 근데 온통 금입니다. 체력이 굉장히 강하죠. 경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을경합 화금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로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보니까 신묘가 있습니다. 신묘가 있는데 이 신금이 아까 제가 천간에 천간에 충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을목과 신금은 충이입니다. 을신충이 되는 거죠. 을신충이 되는 거고 이 을신충이 되다 보니까 이 합을 방해를 하는 게 신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합을 하지만 화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경합 금화는 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천간의 합을 배웠습니다. 천간의 합을 배웠는데 처음에 나오는 법칙이 있었죠.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여러 가지 나누고 한번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지 트레이닝도 필요하고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 부분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통근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신다면, 자, 아까 간목의 입장에서는 옆에 세력이 어떻는가를 보고 그리고 충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런 어떤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에 따라서 화를 하느냐, 화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지장간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장간을 외우십시오. 지장간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외우시면 이런 합화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고, 통근 역시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 통근 역시도 이해를 하신다면 이 합화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